네, 어린이집 평가지표 3형이역 건강, 안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3-3 지표의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라는 평가 항목입니다. 이 평가 항목 안에는 4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하고 있는지 이건 기록으로 살펴보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기록으로 살펴봅니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처리 절차, 교직원의 업무 분장이 포함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보이시죠? 자, 필수기재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또 사고로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상해 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이 최소 3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필수기재사항 첫 번째 질병에 대한 것, 사고에 대한 것, 사고로 다친 아이들에 대한 응급처치 3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교직원의 업무 분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이 있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해서 질병에 걸려 아픈 아이의 경우, 사고로 다친 아픈 아이의 경우, 그리고 또 뒤이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응급처치 할 때 3가지 이상이 되는 응급처치 사항들을 좀 담으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플러스 보육교직원의 업무 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해 유형에 따른 응급처치에 의해서 3가지 이상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선 증언하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발열을 있거나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흐른다거나 눈곱, 발진, 기분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에는 직접 이렇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호자와 연락을 통해서. 두 번째,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영유아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사는 휴식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을 경우 휴식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즉시 조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약 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 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관찰과 기록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 방법, 그쵸? 상온 보관인지 냉장 보관인지 등을 준수해서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부모가 투약한 투약을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했는지, 투약한 내용을 기록하여 부모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기록 확인 자료로는 투약 의뢰, 투약 보고 관련 기록, 필수 기재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투약 의뢰의 경우에는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시간, 의뢰자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체크되어야 합니다. 자, 투약 보고 시에는 어떤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투약 여부,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투약자, 누가 투약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투약 의뢰 및 투약 보고는 뭐예요? 스마트 알림장,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대화 수처, 문자 메시지 등 활용 가능합니다. 궁금해요에서 부모님이 영유아의 투약 의뢰서를 기재하지 않고 투약 시간과 용량 등을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구두로 투약을 의뢰한 경우 문자 메시지 등으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반드시 투약 의뢰 필수 기재사항, 약의 종류, 용량, 시간, 의뢰자명을 확인한 후에 투약해야 합니다. 문자로라도 꼭 받으셔서 투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관찰과 면담에서 확인하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집 내 비상약품, 의약품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실외용 비상약품, 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견학, 산책 등 외부활동 시에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또 모든 약품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고 이를 경과하지 않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3-3에는 영유아 보육교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입니다.
이 평가 항목에는 4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평가 기준의 첫 번째는 개별 영유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 동의서 등을 작성 관리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고, 영유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관찰 기록 면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고 있는지 기록을 통해서 보고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수칙 수립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관찰, 기록, 면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평점 기준을 보시면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Y로 평정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모든 영유아의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보육통합 시스템 내 건강검진 내역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아인 경우 만 0-1-2세, 2세의 경우에는 신체 계측 결과와 소아과 정기 예방접종 등으로 가름하여 비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 5세의 경우 7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모두 실시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고려해서 평정해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것도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은 보호자의 비상연락처, 의료기관, 보호자 서명 이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기록 확인 자료로는 영유아 검진 서류, 응급처치 동의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로 확인하게 됩니다. 궁금해요에서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보호자에게 여러 차례 안내했지만 보호자가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셔야 되는데 다만 건강검진에 대해서 3회 이상의 고지, 3회 이상 고지하시고 안내한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난 싫다라고 할 경우에는 원장은 건강검진 고지 여부와 거부 사유를 생활기록 등에 꼼꼼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가 없이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면 N평등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회 고지, 안내, 건강검진을 거부했다는 기록, 생활기록부의 기록 꼼꼼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관찰기록 면담으로 보는데요. 우선 영유아의 대상으로 일상적인 양육 및 보육 활동을 통해서 영유아에게 건강과 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으면 되시는 거죠. 영아의 경우 대집단이 아닌 소집단 또는 개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확인 자료로는 건강 및 영양 관련 주제로 보육활동을 실시한 기록, 보육 일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일상적인 양육이라고 하면 어떤 거겠어요? 간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또 움직일 때, 개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렇게 개별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로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보고요. 대상은 원장, 담임교사, 반을 받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리원이 해당됩니다. 내용은 영유아의 건강, 영양교육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방법 등에 대한 것이고요. 방법은 어린이집 자체 교육도 좋고 외부 집합 교육도 좋고 온라인 교육도 좋습니다. 현장 평가월 1년 이내 실시 기록을 확인하고요. 단 여기에서 보시면 입사 1년 미만인 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됩니다.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확인물로는 뭐예요? 보육교직원, 원장, 교사, 조리원은 건강, 영양, 교육 기록을 받았는지 이거 체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데요.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상은 임용된 보육교직원, 여기에 추가가 됐어요. 연장 전담교사가 포함됩니다. 자,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그쵸? 어린이집 보육 실습생, 어린이집에서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 일자리 파견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보육실습생, 특별활동 강사, 노인 일자리 파견자, 보건소 등은 보건소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우리 전염성 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으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비하셔야 됩니다. 확인 기록 자료로는 당해년도 전년도에 실시한 어린이집 근무자의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 결과 서류입니다.
네 번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수칙을 수립하고 실천하는지를 기록, 관찰,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우선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 수칙,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필수기재사항이란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그쵸? 그다음에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영유아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기록 확인 자료로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 수칙과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증상 예방,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안내한 자료, 분기별 1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 등이 부모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3-4 등하원의 안전이라는 평가 지표에는 세 가지의 평가 항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 규정에 따라 귀가 지도를 한다. 등하원까지 성인의 보호하에 있다.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안전 요건을 갖춰 관리한다라는 세 가지 평가 항목 중에 모두 3개가 Y로 평정되셔야 우수라는 평정 기준을 얻게 됩니다. 3-4 평가 항목에는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 규정에 따라 귀가 지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 항목에는 4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 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는지,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유아의 인계 과정이 규정에 따라 잘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필수 기재, 필수 항목 여기 있죠. 필수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4가지가 뭐예요?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Y로 평정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라는 항목에서 우선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가동의서에 내에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영유아 등하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지정된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인계한다는 내용, 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영유아를 혼자 귀가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는지 모든 원아의 아동은 귀가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뭐예요? 영유아의 이름, 귀가시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연락처, 보호자 서명, 이것들이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누락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는 오전에 일정한 시간에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장 등 보육교직원 등은 결석한 사유를 확인하고 오전 중에 가정에 만약에 결석한 아이가 있다면 오전 중에 가정에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관찰과 면담으로 체크합니다. 네 번째, 영유아의 인계 과정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하나씩 내용을 보시면 하원시 모든 영유아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합니다. 지정된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사전 보호자와 통화나 서면으로 미리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혼자 등원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3-4- 평가 항목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하에 있다라는 이 평가 항목에는요 4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를 주시해야 된다. 교사는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통합보육 시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네 번째,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필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가지 중에 3개 필수 요소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3가지를 Y로 충족 받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전체를 주시해야 합니다. 보육실 환경은 교사가 전체 영유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느 장소에든지 가능한 많은 영유아를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전체 영유아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돌연사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일과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전이 활동 후에, 보육실에서 유의실 이동 후에, 화장실에서 이동 후에,
실내에서 실내 이동 후에, 실에서 실내 이동 후에 뭐 이럴 땐 모두 다 영유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책이나 견학 등을 위해서 영유아와 함께 어린이집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모든 영유아가 교사의 보호하에 있도록 특별히 유의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보육 시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통합보육 시 통합반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임교사로부터 영유아를 인계받을 때 영유아의 정보,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영유아의 정보라는 것은 이름, 인계할 보호자가 누군지, 특이사항은 하루 일과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지, 건강상태는 어떠했는지, 부모에게 전달사항이나 투약 여부 등에 대한 내용들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땐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교사는 영유아만을 남겨두고 활동 공간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등하원 지도, 휴게 시간 사용 등을 위해서 일정 시간 활동에서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라면 원장이나 다른 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과 교체한 후에 자리를 비우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3-4-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 요건을 갖춰 관리한다. 이 평가 항목에는 4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량의 안전수칙, 영유아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비상약품 등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운전자는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 네 번째,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필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점 기준을 보시면 4개 중 3개 이상이 필수 요소 포함해서 Y로 평점되셨을 때 Y로 평점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량에는 안전수칙, 영유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등하원용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안전수칙에는 반드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차량 운행 관련 준수사항, 영유아 안전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내부에는 영유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KC 인증마크를 받았는지, 또 적합한 제품이지 안전인증검사 기준의 W1, W2, 제로그룹, 제로 플러스 그룹, 그 다음에 1그룹 이렇게 속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전마크와 인증번호가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 이상인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W3, 그쵸? 이런 그룹 또는 이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그 다음에 비상약품을 유효기간에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는지도 체크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차량별로 안전점검표가 마련되어 있고 운전자는 매일 차량의 이상 유무 등을 안전하게 점검한 기록이 있고 이런 기록 확인 자료는 차량 안전점검 일지를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우선 운전자와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면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교육 확인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규 안전교육이 있고 정기 안전교육이 있죠.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차를 사서 운행을 해야 되는 운영자일 경우에는 신규 안전교육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육교사는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이라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수료증이 있다라고 해서 교육을 꼭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교통학교 동승자 보호 안전교육 및 오프라인 교육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료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수료증 이 2가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꼭 교육 받으시고 이수증을 구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 있는 성인이 동승해야 되죠.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모든 교사가 안전개별띠를 착용한 후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36개월 미만이 영아인 경우에는 KC 인증 받고 또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를 받은 것, 그쵸? 이런 제품들을 착용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특히 영아용 보호장구는 등받이에 고정해서 안전하게 장착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새롭게. 자, 그 다음에 운전자 및 차량에 동승한 성인들은 영유아의 안전한 하차를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차량을 완전하게 정차시킨 후에 영유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도움 주셔야 되고, 영유아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 전 좌석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등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차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휴대전화의 사용, 음주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셔야겠습니다. 3-5 평가지표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입니다. 이 지표에는 3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3가지 중에 3가지가 다 Y로 평정됐을 때 우수라는 부분으로 체크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3-5-1 평가 항목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이 평가 항목에는 4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가 정기 소방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세 번째,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는지, 다음 계절과 날씨에 관련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4개 중 3개 이상이 Y로 평정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네요. 첫 번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보는데요. 우선 영유아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있는지 보육일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또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한 안전교육, 교육 내용, 실시 주기 등을 준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안전교육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 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 오용, 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셔야겠네요.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연간계획 수립하시고 교육 내용과 실시 주기에 맞추어서 교육 실시하셔야 합니다. 영세도 포함입니다. 자,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개별 또는 소집단 등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면담을 보시면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에서 영아반, 만 0-1세, 2세반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당연히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교육은 내용 주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0-1세의 경우에는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일상적인 양육이나 기본생활 관련한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지표를 어떻게 편성하나요? 라는 질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 실시 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가 정기소방훈련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록과 면담을 통해 보네요. 영유아 대상 소방대피훈련이 월 1회 이상 실시되는지, 지진 등 재난대피훈련 등을 포함해서 이 소방대피훈련으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소방 대피 훈련 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어린이집 건물 외부로 반드시 나가셔야 하고요. 이때 확인은 소방 대피 훈련 실시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황사나 한파 대응 훈련처럼 영유아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훈련이 있어요. 비상 대응 훈련이. 이럴 때에는 소방 대피 훈련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이럴 때에는 이건 추가로 원장과 선생님들이 추가로 대응에 관한 활동을 한 것으로 체크하셔야지 이거를 월 1회 대피훈련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셔야 하는데요. 교사는 영유아가 놀잇감을 던지거나 모래를 뿌리는 등 위험행동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유아가 놀이기구를 정해진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거나 안내해주는 등의 방법을 적극 지도하셔야겠습니다. 안팎으로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해주셔야겠네요. 그죠? 네 번째,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교사는 실내에서 영유아가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더운 여름 날씨에 피해서 실외활동 시간 조정한다든지 햇빛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는 모자를 쓰거나 그늘에서 놀 수 있도록 한다거나 햇빛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 바깥놀이에서 물놀이를 장시간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 산책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우산, 비옷, 장화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 추운 겨울날에 바깥놀이를 할 때에는 따뜻한 겉옷과 장갑 등을 갖추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에는 실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신체활동으로 대체한다는 어떤 이런 내용들,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계시고 면담에 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는 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 평가항목에는 4가지 평점 기준이 있네요. 보시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한다. 필수 요소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 방안과 업무 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다. 세 번째,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유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여기 필수 항목 보이시죠? 필수 요소. 전반적으로 기록과 면담, 또 관찰 등의 내용으로 평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지표 보이시죠? 필수 요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여기에는 영유 학대 예방 교육을 반드시 포함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보육교직원이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보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영유 학대 예방 교육이 계획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 학대 예방 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안전교육의 대상은 우선 원장, 그쵸? 안전교육의 대상은 원장, 담임교사, 반을 맞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담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추가로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학대 예방 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 보니까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입니다. 여기에는 원장, 연장 전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차량기사직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입사 1개월 미만의 보육교직원은 평정에서 제외된다는 것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자체 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의 실시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 방안과 업무 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다. 기록과 면담으로 확인하는데요. 어린이집에 비상시 대처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비상시 대처 방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역할 분담표, 비상시 대피도, 대피 요령이 이 비상시 대처 방안입니다. 그쵸? 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요 내용이 비상시 대처 방안에는 요 3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보육교직원 중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이수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만 받으시면 실습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수증은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발급된 것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유효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만 한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 체벌 금지를 포함해서 이 예방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필수 요소 포함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필수. 자, 여기서는 영유학대 예방 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필수 기재사항에는 영유학대의 정의 및 유형, 신고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보육교주관은 영유학대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체벌 금지 조항의 항목을 어디에 지침에 반드시 포함하셔서 표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물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담 예시 내용은 이 아래를 조금 살펴보세요. 학대 예방의 지침의 주요 내용, 학대 정의와 유형은 뭐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인 것은 알고 있는가, 학대 전화번호는,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또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영유아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니까요. 면담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5-3 평가 항목에는 안전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4가지의 평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피난설비,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소화설비, 소화기 등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되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고, 세 번째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경비설비, 경보설비,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이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고 관리되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는 보육교직원은 안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사용법 및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와이로 평점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 등 이런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우선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는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비상구는 잠그지 않고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 장치가 안쪽에 있어서 성인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는 적재물이나 위험 물건이 없어서 비상시에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피난구 유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상사태에 대비한 소화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는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우선 소화기는 각 층마다 구비하셔야 합니다. 소화기가 각 층이 아닌 중층이나 계단 등의 소화 설비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N평정 사유가 되니까 각 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시고요.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에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화 약자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투척용 소화기가 대부분 다 마련되어 있죠. 이 투척용 소화기도 파손이 잘 되고요. 파손이 됐을 경우에 내용물이 소실됩니다. 이런 상태, 파손되고 내용물이 소실된 상태로 그대로 벽에 붙어 있다면 얘는 N평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얘 또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에서 어린이집 소화기 대신 투척용 소화기만 구비해도 무방한가요? 자, 이 투척용 소화기는 간이용 소화용구입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에 소화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뭐 하셔라? 분말 소화기를 구비해라. 층마다 구비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일회용으로 제작하는 보조 소화용구 이기 때문에 뭐가요? 이 투척용 소화기는 간이용 소화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말 소화기를 마련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상사태에 대비한 경보설비,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이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각 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또는 열 등을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천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해당 층에 근데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가스 누설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육교직원은 안전시설 및 설비, 소화기 등의 어떤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면담에 지되어 있네요. 지금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기는 어디에 있나? 그죠?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비상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여는가? 자, 이거는 보육교직원, 신입 보육교직원한테 물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보육교직원이 왔을 때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금해요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란 무엇인가요?를 이제 물었네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천정에 붙여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연기 감지기죠. 화재 발생 시에 빠른 이동이 어려운 역류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기 경보를 울려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정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 그쵸? 1층에서 3층으로 구획된 모든 실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만약 이것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장소는 보육실, 유의실, 조리실, 교사실, 원장실, 사무실, 자료실, 현관, 베란다, 보일러실, 창고, 드레스룸, 복도, 계단 이렇게 다 반드시 상부의 공간에 다셔서 그쵸?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단은 최상층 천정에 부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모로 구획되어 있는 어떻든 사면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계단에도 있어야 되는데 계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상층의 천장에 부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목욕실이나 욕실, 이런 화장실 등에는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오작동할 수 있어서 여기는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실에는 다 뭐가 있어야 한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단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